여러분, 오늘 오전 코스피 7,000 뚫었어. 사이드카 발동되고 장중 7,300 넘어갔어. 다른 채널에서 다 다루는 7,000p 돌파는 1차 영향일 뿐이야. 진짜 기회는 다른 데 있어. 이번에 정식 가동된 외국인 통합 계좌가 만들 구조적 자금 유입이 그거야. 그래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보유자는 5월 13일 미국 CPI 발표 전까지 비중을 어떻게 가져갈지 정해야 해. 먼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짧게 짚어보자. 5월 4일 코스피가 5.12% 급등하면서 외국인이 단일 거래일에 2조 9천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어. 이 중 반도체 순매수 금액이 2조 8천억 원, 전체의 96%를 차지해. 이 규모는 2000년 이후 역대 3위에 해당하는 수준이야. 그리고 오늘 오전 코스피는 7천 돌파를 넘어 장중 7,300까지 올라갔어. 삼성전자가 9.25% 올라서 시총 1,500조를 처음으로 돌파했고, SK하이닉스는 10% 넘게 오르면서 시총 1,000조 시대를 열었어. 표면만 보면 단순한 반도체 랠리야. 근데 더 들어가 보면 이번 상승은 그동안의 랠리랑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어.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는 입구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야. 여기서부터가 다른 채널에서 잘 안 다루는 진짜 변수야. 삼성증권이 미국 인터랙티브 브로커스라는 곳이랑 손잡고 외국인 통합 계좌 서비스를 가동했어. 인터랙티브 브로커스가 뭐냐면 미국부터 유럽, 홍콩, 중국까지 전 세계에 460만 개의 고객 계좌를 가진 글로벌 대형 온라인 증권사야. 우리가 미국 주식 살 때 한국 증권사 앱 쓰는 것처럼 그쪽 사람들도 자기 나라 증권사 앱으로 바로 한국 주식을 살 수 있게 된 거지. 비유 하나 해볼게. 댐에 수문이 1개에서 2개로 늘어났다고 생각해봐. 똑같은 비가 와도 물이 들어오는 입구가 늘어나면 댐 수위는 더 빨리 올라가. 한국 증시에 외국 자금이 들어오는 채널이 하나 더 생긴 거야. 그동안은 외국인이 한국 주식 사려면 국내 증권사에 별도 계좌 만들고 복잡한 절차 거쳐야 했어. 그게 본인 자국 증권사 앱에서 클릭 한 번으로 바뀐 거지. 원래 하나증권이 작년부터 중화권이랑 일본에서 통합계좌 서비스를 시작했어. 근데 미국은 이번 삼성증권 사례가 처음이야. 그리고 인터랙티브 브로커스는 단일망 서비스라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거의 대부분 국가에서 이 서비스를 쓸 수 있어. 그래서 사실상 글로벌 개인 투자자 대부분이 한국 주식 직접 매수 가능해진 셈이야. 유안타, 메리츠, 미래에셋, KB 같은 다른 증권사들도 곧 비슷한 서비스 출시 준비 중이고, 키움증권은 미국 위블이라는 데랑 손잡고 준비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야. 한국 증시 수급 구조 자체가 바뀌는 흐름의 시작이야. 이게 왜 중요하냐고? 그동안 외국인 자금이라고 하면 대부분 기관 자금, 그러니까 헤지펀드나 연기금이었어. 외국인 개인 자금은 거의 막혀 있었지. 그게 이제 풀린 거야. 그리고 글로벌 개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서 가장 먼저 살 종목이 뭘까? 외국에서도 이름 들어본 적 있는 글로벌 대장주,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야. 즉, 통합 계좌가 본격 가동될수록 우리 반도체 양대 종목으로 자금이 더 집중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 근데 여기서 한번 멈춰보자. 이 시나리오가 빗나갈 가능성도 함께 봐야 진짜 액션이 나오니까. 외국인이 통합 계좌로 더 들어오는 시나리오가 있는 반면 외국인이 한 번에 1조 이상 순매도로 전환하면 이 모든 그림이 무효가 돼. 그럼 그게 일어날 가능성은 어떨까? 핵심 변수 2가지로 봐야 해. 첫 번째, 미국 CPI야. 5월 13일 미국 4월 CPI가 발표돼. 그런데 직전 미국 3월 CPI가 3.3%로 급등했어. 2년 만에 최고 수준이야. 이유는 이란 전쟁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거지. 4월 수치가 더 올라가면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가 빠르게 약해져. 그러면 신흥국 자금은 위험 회피 모드로 들어가. 한국 증시도 외국인 자금이 빠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야. 반대로 4월 CPI가 진정되면 7,000p 추가 상승 동력이 생겨. 이게 왜 한국 증시에 직접 영향이 가냐고? 메커니즘 짧게 설명할게. 미국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미국 10년 국채금리가 먼저 튀어. 국채금리가 튀면 글로벌 자금이 안전자산인 달러로 몰려. 그러면 신흥국 통화는 약세, 한국은 원달러 환율이 튀어. 환율 튀면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 주식 평가 손실이 커지니까 자동으로 매도가 나오는 구조야. 즉 CPI 한 줄 발표가 우리 계좌 잔고에 직격으로 영향 주는 거지. 특히 근원 CPI, 그러니까 식료품이랑 에너지 뺀 수치도 같이 봐야 해. 헤드라인보다 근원이 더 중요한 신호야. 두 번째,
미 이란 휴전 안정성이야. 어제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휴전 유효 발언하면서 유가가 4% 가까이 빠졌어. 근데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는 아직 안 풀렸어. 만약 휴전이 결렬되거나 호르무즈가 다시 막히면 유가가 단숨에 배럴당 130달러 이상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그러면 미국 CPI가 또 자극되고 결국 첫 번째 변수랑 연결돼서 외국인 자금 회수 압력이 두 배로 커져. 정리하면 외국인 순매도 전환 가능성을 좌우하는 건 미국 CPI, 호르무즈 이 둘이야. 둘 중 하나만 나빠지면 단기 조정, 둘 이상 겹치면 1조 이상 순매도 전환 시나리오가 현실화돼. 자, 그럼 외국인이 가장 관심 있게 보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둘 다 같은 방향으로 갈까? 답부터 말하면 아니야. 둘이 미세하게 다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가장 높아. SK하이닉스는 HBM사 양산 일정이 빨라지면서 시장이 가장 먼저 반응한 종목이야. 시총 1000조를 돌파했고 이미 주가에 상당한 기대가 반영됐어. 단기 고점 부담이 가장 큰 종목이라는 뜻이지. 삼성전자는 좀 달라. 시총 1500조 돌파했지만 상승 시작점이 늦었어. 게다가 애플이 인텔이랑 치제조 협상한다는 보도가 있고 삼성전자랑도 탐색적 논의 중이라는 블룸버그 보도가 있어. 파운드리 모멘텀이 살아있는 거지. 즉 같은 반도체 대장주지만 SK하이닉스는 단기 변동성 매매 영역, 삼성전자는 중기 보유 영역으로 봐야 할 가능성이 가장 높아. 그리고 이번 7000P 랠리에서 같이 봐야 할 보조 종목들이 있어. 첫째는 SK스퀘어야. SK하이닉스 지분 가치가 그대로 반영되는 종목이라 황제주 등극하면서 시총 3위까지 올라왔어. 둘째는 한미 반도체야. HBM 핵심 장비인 TC 본더를 사실상 독점 공급하고 있어서 HBM 모멘텀에 가장 민감한 종목이야. 셋째는 삼성증권이야. 외국인 통합계좌 직접 수혜주라서 어제 상한가 기록했어. 이 세 종목은 직접 보유 안 해도 흐름은 같이 봐야 해. 반도체 대장주 흐름을 미리 알려주는 신호 역할하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보자. 솔직히 지금 머리 복잡할 거야. 7000P 돌파 화면 보면서 따라 들어갈까 고민되고 이미 들고 있는 분들은 더 사야 하나 빼야 하나 헷갈리고 안 들고 있는 분들은 너무 늦은 거 아닌가 불안하지. 다 그래. 근데 그 모든 감정을 한 번에 정리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 본인이 어떤 유형인지 먼저 정확히 보고 거기 맞는 액션을 가져가는 거야. 두루뭉술하게 가면 결국 시장 변동성에 휘둘려서 잘못된 타이밍에 움직이게 돼. 그래서 유형부터 명확히 정해야 해. 첫 번째, 풀 비중 보유자야.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이미 충분히 들고 있는 분들. 결론부터 말하면 들고 가는 게 답이야. 외국인 통합계좌 효과는 일주일, 2주일 반영되는 변수가 아니야. 한 달 이상 누적되면서 효과가 나오는 구조적 변수지. 그러니까 지금 시점 단기 변동성 보고 차익 실현트라고 하면 진짜 큰 흐름을 놓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다만 두 가지는 명확히 해두어. 첫째, 손절 라인이야. SK하이닉스 140만 원, 삼성전자 22만 원 선이야. 그 아래 깨지면 시나리오가 완전히 바뀌니까 그때부터 분할 매도 시작해. 둘째, 단기 변동성 대비용 현금 비중이야. 본인 전체 시드머니의 5% 정도만 현금으로 빼두면 충분해. 10% 이상 빼면 너무 보수적이야. 7000P가 추가 상승할 때 따라가지 못하면 그것도 손실이거든. 두 번째, 추격 매수 고민자야. 이번에 못 탔는데 지금이라도 들어갈까 고민하는 분들.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이 들어가는 구간이야. 외국인 통합계좌가 만드는 자금 유입은 이제 막 시작이거든. 시장이 단기 조정 한 번 받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추세 자체가 꺾일 가능성은 낮아. 다만 한 번에 다 들어가지 말고 분할로 가야 해. 가용자금의 50%를 지금 들어가고 5월 13일 CPI 발표 후 30%, 5월 28일 하는 금통위 회의 이후 나머지 20% 들어가는 거지. 비중은 본인 포트폴리오의 25에서 30% 안에서 운영해. 그 이상은 단일 섹터 집중이라 위험해. 만약 CPI 결과가 안 좋게 나와서 단기 조정이 오면 어떻게 할까? 두 번째, 분할분을 그때 더 적극적으로 넣어도 돼. 조정은 오히려 매수 기회야. 반대로 코스피가 단기에 7700 뚫고 더 위로 가면 그땐 추가 진입은 멈추고 지금 잡은 절반 비중으로 만족해. 무리해서 따라 올라가지 마. 절반만 잡고 있어도 충분히 따라간 거야. 세 번째, 현금 보유 관망자야. 아예 안 들어가고 지켜보는 분들. 솔직히 말할게, 지금 시장에서 너무 오래 관망하면 진짜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가장 높아.
시장이 조정 안 해주고 그냥 더 갈 수도 있거든. 그게 우리가 보는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야. 그래서 진입 기준 명확히 정해줄게. 5월 13일 미국 CPI 결과가 안정적으로 나오거나 미 이란 휴전이 공식 발표되면 그날부터 가용자금의 40% 진입해. 한 번에 들어가지 말고 4, 5일에 걸쳐서 분할해. 그리고 한은금통이 5월 28일 결과 보고 추가 30%, 나머지 30%는 관찰하면서 들어가. 만약 CPI 결과가 안 좋아서 단기 조정이 와서 코스피 6,800선까지 빠지면 그건 진짜 매수 기회야. 그땐 40%가 아니라 60%한 번에 들어가도 돼. 큰 그림이 안 바뀌었는데 가격만 빠진 상황이거든. 관망자한테 가장 큰 적은 시장이 아니라 본인의 조급함이랑 망설임이야. 둘 사이 균형 잡아야 해. 세 유형 모두 공통으로 명심할 거 하나 짚고 갈게. 어떤 액션을 가져가든 본인 시드머니의 40% 이상을 단도체 단일 섹터에 몰아넣지 마. 7000P 시대라도 이게 원칙이야. 외국인 통합 계좌 효과가 아무리 강해도 우리가 위에서 봤듯이 미국 CPI랑 호르무즈, 차익 실현 이 셋의 변수가 동시에 나빠지면 단기 충격은 가능해. 한 섹터에 집중되면 그 충격을 다 맞아. 둔사는 수익을 줄이는 게 아니라 잘못된 변수가 한꺼번에 터졌을 때 본인 자산을 지키는 마지막 안전장치야. 그리고 매일 모니터할 신호 하나 더. 외국인 1일 순매도 1조 넘는지 체크해. 그 신호 나오면 위 액션 다 멈추고 한번 점검해야 해. 그게 우리가 합의한 빗나가는 조건이야. 여러분은 7000P 시대 어떻게 대응할 거야? 풀 비중 가져가? 분할 매수 시작? 아니면 변수 보고 들어갈 관망자? 댓글로 남겨줘. 오늘 내용은 머니카페 분석이고 투자 권유가 아니야. 모든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어.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